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대한항공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주말 원정 경기에서 현쾌에 패했다. 두 세트를 먼저 따내며 승리를 노렸는데 리버스 스윕을 당했는데 그래도 요스바니가 부상으로 빠진 데다 이준의 결장과 김규민의 경기 중 부상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으며 강팀의 저력을 보여줬다. 아커 아포지신 RF가 26점을 기록했고 정한용도 역할을 해냈다. 삼성화재는 한전 원정에서 3세트까지 세트 스코어를 리드하며 승리하는 듯 했지만 승점 1점 추가에 그쳤다. 상대의 범실을 이용해 경기를 잘 풀었는데 공격 성공률에서 8%가량 뒤진 데다 블로킹에서 7대 14로 밀린 것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그로즈 다노프가 부상으로 결장한 것을 감안하면 승점 추가는 의미가 있보이며 파즐리의 부진에도 김우진과 김정호 등 국내 공격수들이 50% 이상을 기록했고 2호권의 세트가 안정적이었다. 단 상위권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외인 선수들의 득점이 필요하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본다. 대한항공은 요스바니가 이 경기에도 결장이 유력하고 김규민도 부상으로 인해 쉬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로즈 다노프가 부상을 안고 있는 삼성화재 역시 마찬가지다. 조재영이 김규민의 공백을 메우며 김민재와 함께 파즐리의 공격 시도를 막아낼 것이고 RF와 곽승석이 공격 득점을 주도할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현대건설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은 GS 원정을 승리하고 연승에 성공했다. 개막전 흥국생명에 패하는 등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디펜딩 챔피언답게 빠른 반등에 성공했는데 모마가 주포로서 꾸준히 역할을 해주고 있고 양효진은 GS 상대로 63%의 성공률로 15점을 기록하는 등 중앙에서 높이를 보여줬으며 김다인의 볼 배급도 갈수록 안정을 찾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주말 홈 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했다. 2세트를 가져오며 홈에서 첫 승을 노렸는데 3세트 접전을 이겨내지 못했고 마지막 세트에서는 완패했는데 니콜로바가 40% 중반의 성공률로 30점 가깝게 득점을 뽑아냈지만 강소희가 공격 성공률 20%에 그치며 부진했고 이윤정의 세트가 불안했으며 배우나와 임명옥 등 두 시즌 전 우승을 견인했던 베테랑들도 아직은 몸 상태가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건설의 승리를 본다. 도로공사는 20억 이상 투자에 영입한 강소희가 공수에서 전혀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임명옥의 리시브도 불안하다. 가장 잘해줘야 하는 두 명의 선수가 흔들리기에 팀이 원하는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양효진과 이다현이 도로공사의 중앙을 공략하며 리드를 벌릴 것이고 모마와 위파위가 사이드 공격을 책임질 현대건설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고양소노 대 KT 손익붐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노는 정관장을 잡고 리그 1위를 지켰다. 리바운드 경합에서 밀린 경기였지만 4개를 성공한 이재도를 비롯해 정희재와 이정현 등이 3점 슛을 님에 꽂으며 모멘텀을 가져왔다. 앨런 윌리엄스 외의 번즈가 안정적인 생산력을 보인다는 것도 팀에는 큰 힘이다. KT는 모비스 상대로 경기를 리드했지만 연장 접전 끝에 패했다. 부상을 안고도 뛰고 있는 허운이 40분을 뛰며 26점 11어시스트로 맹활약했고 박준영과 문정현이 잘해줬지만 종료 직전 3점포를 허용한 것이 컸는데 그래도 하윤기의 이탈 상황임을 감안하면 충분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해먼즈와 틸먼 등 외인 듀오는 다른 개성으로 팀의 힘이 되고 있다. KT의 승리를 본다. 이재도와 이정현이 백코트 듀오로 팀 공격을 이끄는 소노의 화력이 대단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허우는 이정현 상대로도 경기 지배력을 더 보일 수 있는 선수이며 문정현과 문성곤, 박준영이 공수에서 홈팀의 포워드 포지션을 압도할 KT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서울 삼성 대 울산 모비스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성은 화요일 홈 경기에서 KCC에 분패했다. 리바운드에서 20개 가까이 더 잡으며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갔는데 외곽포가 터지지 않았고 코번과 데릭슨, 이정현을 제외한 선수들의 득점 합이 18점에 불과했다는데 이원석과 최성모를 비롯해 공격력이 있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한다. 모비스는 종료 직전 터진 옥존의 3점포로 KT에 승리했다. 원정에서 허운을 막지 못해 고전한 경기였는데 클러치 경기력이 좋았으며 연장까지 풀타임을 소화한 이우석이 팀의 중심을 잡았고 프림이 리바운드 15개와 이블록으로 높이를 책임졌는데 감독 퇴진 시위까지 나오는 조동현 감독을 살려준 경기기도 했는데 김국찬과 옥존, 장재석 등이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모비스의 승리를 본다. 삼성은 코번과 데릭슨이 나서는 외인 조합의 경쟁력이 충분하다. 그러나 베테랑 스윙맨인 이정현이 볼핸들러 역할을 해야 할 정도로 앞선이 부실하다. 이우석과 옥존이 안정적으로 공격 상황을 전개할 수 있고 프림과 숀 롱이 코번의 페인트존 침투를 저지할 모비스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KB는 개막전 원정에서 하나은행에 승리했다. 박지수가 튀르키예 리그의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며 생긴 전력 누수가 컸기에 이번 시즌 최하위권 성적이 예상됐는데 기분 좋은 승리를 따냈으며 강희슬은 17점을 뽑아내며 수비 상황에서 에이스 스타퍼 역할도 해냈고 허예현은 고비마다 외곽포를 터뜨렸고 수비가 좋다는 평가를 들은 나가타 모에의 존재감도 인상적이었다. 신한은행은 홈 개막전에서 우리은행에 패했다. 전반을 접전으로 가져갔지만 김단비 방어를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이적생 신지현이 14.7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이경은도 분전했지만 최희생과 홍유순 등 포워드 포지션의 득점력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확실한 피지컬과 파워로 골 밑에서 활약한 아커 빅맨 타니무라의 존재감은 있었다. 신한의 승리를 본다. KB가 프레스 수비로 하나은행의 앞선을 공략해 승리했지만 신한은 신지영과 이경은, 강계리와 김지영 등 다양한 볼핸들러가 상대의 수비를 이겨낼 수 있다. 김소담과 김민정 상대로 사이즈와 힘의 우위를 가져갈 타니무라가 있고 김진영이 수비로 강희슬을 흔들 신한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